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역은 오늘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5시를 기해 군산과 익산 등 7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3월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KTX 익산역 복합개발 업무 협약을 맺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화 측이 경기 악화로 투자의 난색을 표명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익산시는 1단계 사업인 복합환승센터 건립만이라도 우선 시작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는 한편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3천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고용과 생산 등 경제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초복인 오늘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 군산 12mm, 익산 14.8mm 등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익산과 군산 등 7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도내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50에서 120mm의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3월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KTX 익산역 복합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형 상업시설까지 포함된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민자유치 사업인데요. 경기 악화로 업체가 투자의 난색을 표명하면서 민자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익산시는 민선 8기 내의 1단계 사업인 복합환승센터 건립만이라도 우선 시작하는 쪽으로 계획을 선회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KTX 익산역. 지난해 3월 익산시는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역세권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비는 환승센터와 상업, 주거시설 수성 등 1, 2단계까지 합해 1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업체 측은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가 절실한 익산시는 고민입니다. 민간이 그냥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고대비에 너무 안 준 상태에서 요즘 여건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익산시는 업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2단계는 뒤로 하고 1단계인 복합 환승센터 건립만이라도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 추산된 복합 환승센터 건립비는 2,500억 원. 익산시는 이 같은 투자 금액도 업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인 혁신지구 개발공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최대 250억 원까지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복합 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해 일부 내부 시설물은 공공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업체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공모 결과는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1단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가 공모 사업하고 이제 또 혁신지구라는 사업을 지금 이번에 다시 또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익산시는 복합 환승센터 건립 현실화를 위해 업체의 설득에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추진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로서는 복합 환승센터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뜻 입장을 바꿀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언제 풀릴지 솔직히 알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제가 화장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급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하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사와의 협약에 기본구상 공모까지 진행된 KTX 익산역 복합개발. 민간 자본 유치가 사업 성공의 열쇠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IT 기업이 도내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 후보지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IT 기업은 도에서 제시한 익산, 전주 등 후보지 18곳 가운데 3-4곳을 방문했습니다. 기업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40메가와트 규모로 5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부는 최근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의 SPC인 더 GOD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을 중단해달란 더 GOD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산자부의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더 GOD가 720억 원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면서 산업부가 산업권 양수인가 철회를 내렸습니다. 전라북도가 만경강을 살리기 위해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자연성 회복과 보존, 주민 체감형 하천 조성, 강 문화 활성화 분야 등입니다. 전문 용역을 통해 추산된 전체 사업비는 6,400억 원,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1,800억 원에 고용 유발 효과는 8,4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군산항이 자동차 야적장 부족으로 화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군산항을 통해 수출길에 오른 자동차는 24만 5,8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 7,676대보다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환적차 야적장은 16,000대에 그쳐 선적대마다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에서 군산항으로 옮겨 선적을 희망했던 환적차는 야적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미루고 있는 실적입니다. 군산시가 군산 밀용동 고분군 2차 발굴 조사에 착수합니다. 시는 오늘 군산 밀용동 고분군의 개토제를 진행하고 2차 시굴 및 발굴 조사에 들어갑니다. 밀용동 고분군은 월명산 산줄기를 따라 10여 개의 고분이 분포돼 있습니다. 2022년에 전북 마한문화권에 선정돼 마한고분 1기와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매장조체부에서 원저 단경호, 옹관묘에서 철겸 등이 발굴됐습니다. 시와 전라북도는 2024년 시굴 비용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 입주기업 보조금이 물류와 도매, 소매업종도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에 물류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에 코스트코가 입주하게 된다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산의 두 번째 특수학교인 군산 지음학교 설립이 본격화합니다. 도교육청은 11일 군산 지음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옛 대야초 광산분교장 부지에 402억 6,800만 원을 투입해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군산 지음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공과 등 총 21급으로 오는 2027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 유일 특수학교인 군산 명화학교의 학생 수는 2020년 158명에서 2022년 186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시와 시의회가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과 관련해 별도의 협약을 맺는 것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는 출자기관인 시민발전 대표이사 인사청문을 여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 4개 출연기관과 관련해 별도의 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출연기관장의 직무 역량 검증 평가가 담긴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반면 시는 시장의 고유 임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군산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3천억 원 가까이가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효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성과가 적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스모터스. 지난 4년 동안 일자리는 목표치의 37%에 불과하고 전기차 생산 실적은 0.8%로 더 처참합니다. 4년 전 군산에 공장을 짓겠다며 320억 원을 들였지만 대부분 지원금입니다. 투자보조금 80억 원에 정책자금 130억 원, 정부 보증으로 빌린 융자금 100억 원 등입니다. 문제는 융자금은 당초 도화시가 50억 원씩 100억 원을 출자한 상생기금으로 다른 참여기업도 은행에서 4배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스모터스가 지난해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올해 초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그 빚을 갚아주면서 더 이상 다른 참여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코스텍이 은행에서 36억 원을 빌리기 위해 또다시 도화시가 각각 4억 5천만 원씩을 추가로 출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데다 지방세 40억 원과 투자보조금 238억 원이 참여기업에 지원됐습니다. 또 일자리에 78억 원이 지원되고 연구개발 739억 원, 인력양성 38억 원, 인프라 구축 1,690억 원 등 2,6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가 지원됐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 3,809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76.7%가 집행된 셈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실적은 미비합니다. 2대의 시험용 전기트럭 제작에 184억 원의 개발비가 지원됐는데도 상용화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돈만 퍼주고 성과는 적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정식 개장합니다. 시는 오는 18일 전북 군산 슈퍼조합, 관계자 등 100여 명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개장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는 야채와 청과 등 1차 상품을 포함한 16,000여 개의 품목을 취급합니다. 또 시, 조합, 소비자단체 간의 상생협약을 맺고 소매가격 상한제, 안심물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물류센터는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지난 5월 준공했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보건대 컨소시엄이 고등지역 교육 거점지구 사업 1년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사업비 2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전문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화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겁니다. 익산에서는 그린바이오 식품과 돌봄 특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메디푸드 간정 간편식 과정, 스마트 헬스케어 움직임 전문가 과정 등이 지난 1년간 진행됐습니다. 익산 특화 작물인 블루베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두릅과 블루베리를 내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익산에서는 탄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서익산농협이 블루베리 공동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특화 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익산 웅포의 경우 35개 농가가 7.5헥타르에 걸쳐 연간 26톤 이상의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3일 채취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군산에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여름철에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피부 상처에 닿으면 감염될 수 있으며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성폭행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대상으로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진정을 낸 20대 여성은 A경감이 음식점에서 자신을 만나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바람을 피운다란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7월 공군 제8전투비행단 숙소에서 미군 장병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해당 장병을 조사한 후 불송치했습니다. A 경감은 피해자가 딸뻘이어서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익산시는 여름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 1,556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11일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를 열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해 급식 지원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동급식은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지원 대상자를 추천했습니다. 군산시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LTE에서 5G 통신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밀집 환경에서 서비스 속도가 3배가 돼 고속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서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 또는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내산 원료인 복분자 동결건조 분말을 일반 식품에 사용할 때 항산화 기능을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분자 동결건조 분말의 항산화 기능을 일반 식품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은 당조고추와 들깨유 등도 기능성 원료로 추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2월에 기능성 원료은행이 구축되면 기능성 원료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문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A 교수와 피해 전문의 B 씨가 분리조치됐습니다. A 교수는 해당 사건으로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병원에 복귀했는데 지난달 28일 A 교수와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때 A 교수는 B 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다그쳤고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이었다고 B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돼 전북대병원 고객인권지원실은 둘의 회진 시간과 수술방을 나누는 등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으로 모두 36건, 8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10명을 송치하고 7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결과 부정수급 금액은 18억 6천여만 원으로 편취, 횡령이 4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조금 용도외 사용 18명, 공무원 비리 4명, 기타 1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전북평등지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분회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게 타 지역 은폐수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1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사가 그동안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은폐수 수백 톤을 처리하고 전주시 소유의 시설을 이용해 1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은 공공성을 갖춘 사회 기반 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비공개되는 깜깜이 회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내용이 단체 협약에 반영되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채용 설명회가 전주에서 열립니다. 군산 현대중공업 협력기업들은 내일 전주 첨단 벤처단지에서 직원 채용 행사를 엽니다. 협력기업 12곳은 현장 면접을 거쳐 모두 14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에 방문하거나 취업연계 플랫폼인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익산 만경강 문화관의 문화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화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97회 체험 프로그램에 1,387명이 참여했습니다. 체험은 유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꿈액자와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만경강 쓰레기 줍줍 걷기, 만경강 인문학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미라클 리딩 사우전드 북스 캠페인 100일 만에 100권 달성자가 나왔습니다.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프로젝트인 기적의 영어책 읽기 미라클 리딩 사우전드 북스 캠페인 100권 달성자 최운산 어린이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도서관은 지난 3월 22일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유아기 책 읽기 활성화 글로벌 프로젝트에 상반기 회원 50명을 모집했습니다. 캠페인 관련 사항은 어린이 영어 도서관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리동중학교 육상부 최명진 선수가 제52회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3학년인 최 선수는 100m와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100m 경기에서 10초 75의 기록으로 대회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리동중은 3학년 이반석 선수가 110m 허들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대회에서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산둥대 한국연구센터와 한중관계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산둥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새로운 정세하의 한중관계 전망이란 주제로 정치외교 관계와 경제무역 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광대는 이번 포럼이 한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한중 학자 간 교류가 다시 본격화하는 물꼬를 텄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계정동에서 초복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사랑의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는 혹서기를 맞아 건강하고 팔팔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계정동 특허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부송도서관이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셀인공,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문학 공부 특강을 개최합니다. 알셀인공 강연은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익산시 왕곡면에 자리한 유한회사 예원푸드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원푸드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축산물 제조 가공품 50팩을 매월 정기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